반갑습니다. 손해평가사 스토리 토지 강지입니다. 오래간만에 인사를 드립니다. 저도 6월 초에는 포복자 착가수 조사를 다녀왔고 6월 말에서 7월 지금 저희 엊그저께까지 저희 이제 저가우 착가수 조사 4종 있죠? 과수 4종 착가수 조사를 다녀온다고 조금 바빴네요. 지금은 이제 사과배 저가우 착가수 조사는 거의 끝났고요. 이제 남아있는 것이 단감, 뜰분감, 저가우 착가수 조사가 7월 말 정도에 남아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저희는 시험을 준비하는 저희들은 모의고사를 열심히 치고 있죠. 우리 스토리 모의고사도 준비하고 있고 타학원 모의고사도 열심히 준비를 하고 계시고 그렇습니다. 그죠? 지금은 어느 때보다도 마지막 요약 정리를 잘 해야 되는 시기이고, 그리고 모의고사를 반복해서 풀어보면서 이제 시험에 나올 수 있을 만한 것들, 그런 유형의 문제들을 정말 내 것으로 만드는 시간들이 될 거예요. 자, 저희도 지금 모의고사가 3회째입니다. 3회 모의고사 한번 풀이 해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 문제네요. 강조선이 어디 있나요? 아이고, 오래간만에 보다 보니 강조색이 있네요. 자, 보겠습니다. 3회 문제고요. 문제는 1과목이 10문제, 2과목이 10문제 그렇습니다. 현재 여태까지 나온 그 영향으로는 단답형 문제가 5문제, 그 다음에 서술형 문제가 5문제, 단답형 문제가 5점짜리 문제들로 출제가 되었고 서술형 문제들이 15점짜리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계속 또 그렇게 출제가 될는지, 아니면 20점짜리 문제도 출제가 되고 10점짜리 문제도 출제가 될는지 그거는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단답형 문제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1과목이 내용이 굉장히 많이 바뀌어가지고 불안하시죠? 1과목 때문에 좀 많이 불안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8회지만 1회 같은 시험으로 시험 준비를 해야 되고 어디서 시험이 나올지 모르고 보험 이론들이 많이 들어왔고 계산 문제는 대부분 다 2과목으로 넘어갔지만 1과목에 암기 문제들이 많아가지고 실은 저희가 돌았으면 까먹잖아요. 저도 그렇습니다. 돌았으면 까먹기 때문에 암기에 대한 부담감이 큰 게 지금 1과목이 아닐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올해 시험의 당락을 결정하는 것 또한 1과목이 아닐까라는 추측도 해봅니다. 그래서 외울 수 있는 데까지 외워보고 암기가 안 되면 할 수 있는 데까지 한번 반복을 하는 연습들을 꾸준히 하셔야 되겠다는 생각들이 들고요. 이번 문제부터 볼게요. 손해보험은 피보험자의 재산에 직접 생긴 손해 또는 다른 사람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함으로써 발생하는 피보험자의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해주는 보험을 말한다. 손해보험 계약이 가지는 법적 특성 5가지 이상 서술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손해보험이 가지는 법적인 특성은 한 7가지가 있어요. 저희가 암기 팁으로는 여러가지 암기 팁이 있었어요. 카톡에서도 같이 공유를 했었고, 그 다음에 카페에서 공유하기도 했었고, 제가 알려드린 암기 팁도 있었고, 제가 알려드린 암기 팁은 우리 코미디언 개그맨 유상무 씨, 예를 들어서 유상무를 해가지고 유상무가 그저 부상을 당했는데 그 부상을 당해가지고 어떻게 최고의 불락을 계속해서 먹더라. 불락 몸에 좋잖아요, 낙지. 그래서 암기팁을 그렇게 했어요. 유상무가 부상을 당했는데 최고의 불락을 계속해서 먹더라. 이렇게 암기를 했고 5가지 이상 서술하시오 라고 하면 내가 확실하게 아는 5가지만 적으시면 돼요. 근데 7가지를 적으려고 내가 알고 있는 건 다 7가지야. 7가지를 적으려고 하다가 내가 4번째에 틀린 답을 적잖아요. 뒤에 맞는 답이 있다 하더라도 4번째 답이 틀리면 1, 2, 3, 4, 5번까지 채점을 하고 5번까지 해서 4번째 답이 틀리다. 4번째 답은 X로 칩니다. 6번, 7번 중에 맞는 답을 넣어가지고 5개 이상이니까 맞다 해주겠지? 안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뭔가 답을 적을 때 5가지만 적으시오 라고 한다면 내가 아는 확실한 답
5가지를 앞쪽에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꼭 그렇게 하셔야 해요. 자, 법적 특성요. 불요식, 낙성, 계약성. 요식을 요하지 않는다고 했고 승낙에 의해서 계약이 성립한다고 했습니다. 유상계약, 우리가 보험료를 내죠. 쌍무계약, 보험료를 내고 보험금을 지급하는 쌍무계약. 상행이승 맞고요. 부합계약성, 부합계약성은 약관에 의해서 성립이 된다고 했기 때문에 부합계약성이라는 용어를 써고요. 최고 선의성, 계속계약성, 계속해서 보험료를 낸다고 해서 계속계약성, 이렇게 해서 암기를 했었습니다. 한번 봐두시기 바라고요. 2번 농작물 재해보험 및 가축재해보험의 이론과 실무에서 정하는 가축재해보험 특별약관에 관한 겁니다. 결국은 어떤 거냐면 대지 부분 약관, 가금 부분 부문인데요. 어떠네요? 부분 약관. 또 혹시 대지나 가금에 있어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약관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자, 농작물 재해보험, 대지에 해당되는 특별약관입니다. 대지에 해당되는 특별약관. 대지에 해당되는 특별약관은 많은데 그 중에서 여기서 하나 골라볼까요? 축산휴지 위험보장특약 맞나요? 폐사, 긴급, 도축, 확장, 보장 특약. 이거 뭐 어디에 해당되나요? 사슴량에 해당되는 거죠. 폭염 재해 보장 특약. 특약에는 폭염 재해 보장 추가 특약이라고도 되어 있습니다. 약관에. 폭염 부보장 특약. 도체계란 보장 특약. 도체계란 보장 특약 어디서 나오나요? 소에서 나오죠. 운송위험 확장 보장 특약. 이거 어디서 나오죠? 말에서 나오죠. 정기적 장치 위험 보장 특약. 자, 대지에 해당되는 거 축산 휴지 위험 보장. 그 다음에 뭐 있나요? 폭염 재해 보장. 그 다음에 정기적 장치 위험 보장. 이렇게 되겠네요. 가금 부분에 해당되는 특별약관입니다. 가금은 똑같이 정기적 장치 위험 보장 특약은 있죠. 네, 가금은 폭염을 주계약에서 보장을 합니다. 보장하기 때문에 특약에 뭐가 있나요? 폭염으로부터 보장받지 않을래 하는 폭염 부보장 특약이 있습니다. 그러면 뭐죠? 가금은 요게 하나 더 추가가 되네요. 자, 두 개 공통되는 건 뭐예요? 정기적 장치 위험 보장 특약이 공통되는 부분인가요? 자, 정기적 장치 위험 보장 특약에 자기 부담금까지 적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기적 장치 위험 보장 특약에 자기 부담금 잘 봐두시기 바랍니다. 폭염도 마찬가지죠. 자, 정기적 장치 위험 보장 특약은 약관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우리가 이제 자기 부담 비율이 있을 거예요. 10%, 20%, 30%, 40% 이건 조건해 주겠죠. 문제에서. 그거 하고 200만 원을 비교해서 큰 금액이 자기 부담금이더라. 이거는 계산 문제로도 나올 수 있고요. 이렇게 직접 쓰라고 하는 단답형 문제로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어떤 형태의 문제가 나오더라도 내가 답을 적을 수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세 번째입니다. 농업재해보험의 이론과 실무보험이론이다. 아래 내용에 해당되는 용어를 쓰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뭐 묻는 문제일까요? 우리 그거 있었죠. 우리가 손해가 생기는 어떤 원인이 있을 거예요. 그걸 손인이라고 하죠. 손해의 원인, 그 앞에 그 위험한 상태를 말하는 윗대가 있었을 거고요. 그죠? 위태, 손인에 의해서 어떤 사고가 났어 라고 한다면 그 사고로 인해서 발생되는 손해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세 가지의 관계를 묻는 문제입니다. 1번, 일반적으로 사고라고 부르면 그 손해의 원인이다. 손해의 원인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이것 자체가 바로 답을 준 것과도 같습니다. 3번은 화재, 폭발, 지진, 폭풍우, 홍수, 자동차 사고, 도난, 사망 등 일반적 사고를 부르는 것이다. 그럼 손해의 원인이라고 해서 손인이라고 부르죠. 위자드, 위험한 상황, 위험한 상태를 말합니다. 이것은 사고가 일어나기 전 상태죠. 위험한 상태를 나타내는 거. 특정한 사고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손해의 가능성을 새로이 창조하거나 증가시킬 수 있는 상태. 요거를 위태라고 하죠. 그리고 위험한 상황에서 사고가 발생했어요.
발생하고 난 다음의 일이죠. 그 다음에 경제적이나 물리적인 어떤 손실, 정신적인 손실을 나타내는 것을 손해라고 합니다. 정신적 손해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손해, 어떻게 보면 답을 준 것과도 같습니다. 그죠? 손인의 결과가 되는 거예요. 요거 구분하는 거 한번 가져와 봤고요. 실제로 중요합니다. 손해사정 이론에서도 중요하게 다루고 있고요. 손해사정 이론에서도 굉장히 시험에 많이 나오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 이 4번이 그렇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이제 농작물 재보험도 보험이잖아요. 그러니까 보험에 해당되는 것은 어떤 것인가 라고 물을 수도 있고, 이 각각의 경우에 해당되는 위험관리 수단이 어떤 거인가 라고 물을 수도 있습니다. 보험에 해당되는 건 어떤 건가요? 빈도는 낮은데 발생 규모가 큰 거, 그걸 대비해서 저희가 보험을 넣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한다고 해요? 우리가 전가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전가한다라고 이야기하고 그것을 보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손실 규모에 따라서 네 가지 위험관리 수단 한번 보겠습니다. 손실의 규모와 발생 빈도가 낮은 경우, 이거는 규모도 별로 크지가 않고 발생 빈도도 낮아요. 그러면 자가 보유할 수 있어요. 자가 보유. 빈도는 낮지만 규모가 크다라고 했을 때, 그때 우리가 보험을 들죠. 전가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손실 발생 빈도가 높고 손실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아. 빈도는 굉장히 많은데 규모가 작아. 이럴 때 어떻게 하냐? 통제를 하죠. 빈도 자체를 낮춰주는 손실 통제가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손실 발생 빈도도 높고 손실 규모도 커요. 빈도도 높고 규모도 커요. 어떻게 회피하죠? 위험 자체를 회피해버리는 위험 회피. 이거는 손해사투자 시험에도 실은 굉장히 잘 나오는 문제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좀 잘 봐주십사. 그리고 보험에 해당되는 것은 빈도는 낮지만 발생 손실의 규모가 큰 것, 요거 잘 봐두시고, 제가 1회 때 시험에서도 보험에 해당되는 위험은 잘 봐두십사 말씀드렸었잖아요. 그거와 같은 맥락이 되겠네요. 이것도 5번 밭작물 중에서 작물 특정 및 시설 종합위험 인삼 손해 방식에서 해가림 시설의 잔가율에 대해서 서술하시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잔가율, 수정 잔가율에 대한 시험은 5회 때 축사 관련해서 15점짜리가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있어서 잔가율은 실은 굉장히 또 중요하기도 해요. 감가상각률 잔가율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잘 봐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해가림 시설 잔가율이 아직 시험에 나오지 않았어요. 이렇게 5점짜리 그냥 다 적으라고 할 수도 있지만 가로넣기도 나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가로넣기도 대비를 하시고 전체 암기해서 통으로 적는 것도 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해가림 시설 잔가율은 어때요? 보통은 잔가율이 유행자산의 잔가율은 20%라고 제가 강의 시간에 여러 번 설명을 드렸었고, 그 잔가율 20%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내용 연수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하죠. 100% 마이너스 20% 나누기 우리 내용 연수, 요걸 해가지고 경년 감가율을 산출하죠. 그래서 잔가율 20%와 자체 유행별, 자체 유행별이란 말은 목재일 수도 있고 철제일 수도 있기 때문에 자체 유형별 내용 연수를 기준으로 해서 경년 감가율을 산출한다라고 했어요. 경년 감가를 상계해서 우리 감가상각률 구하잖아요. 근데 잔가율 이제 내용 연수가 이렇게 경과해버린 거 있죠. 내용 연수가 6년이다. 내용 연수가 18년이다. 18년을 경과하고 6년을 경과했을 경우 N은 어떻게 할 거냐 이 말이죠. 그때는 내용 연수가 경과한 경우라도 만일에 현재 계속 사용을 하고 있다. 사용 중이다 라고 한다면 그걸 사용하기 위해서 꾸준히 보수하고 수리하고 관리를 했을 거예요. 그래서 당해 목적물의 경제성을 고려해서 잔가율을 몇 프로? 최대 30%로 수정한다. 자, 이게 수정 잔가율에 관한 거예요. 실제로는. 그죠? 수정 잔가율에 관한 그거. 자, 이걸 전체 잔가율에 대해서 설명하시오라고 할 수도 있고, 기본적인 잔가율과 수정 잔가율에 대해 설명하시니까 나눠서 문제를 물을 수도 있습니다. 같이 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6번 문제. 이것도 5회 때
5회 때 시험이 15점짜리로 출제된 적이 있었습니다. 5회 때부터 해서 1과목 문제들이 단순하게 답만 묻는 게 아니라 전체를 다 아울러 가지고 섞어 가지고 다 이해를 하거나 암기를 했는지 묻는 어떤 종합적인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되고 있어요. 트렌드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무 수령을 한꺼번에 묻고, 그때는 이제 나무 수령도 묻고 가입 금액도 묻고 보장 종료 기간도 묻는 이런 문제들이 섞어서 출제가 되었었거든요. 지금은 나무 가입 금액까지는 이제 우리 기본서에 나오지 않아요. 나오지 않고 수령은 우리가 구분이 되어서 나오고 있죠. 그래서 수령하고 보험 우리 그 품목별로 보장 개시 기간과 보장 종료, 좀 보험 시기들을 암기하는 것은 특성이 비슷한 것끼리 묶어가지고 꼭 암기를 하셔야 합니다. 자, 6번 문제 한번 볼게요. 지금은 이제 제가 비슷한 것끼리 이제 묶어놨어요. 1번은 적과전 종합위험, 2번은 수학감소 보장 과수, 3번은 종합 수학감소 논작물, 그 다음에 밭작물, 뭐 생산비 이렇게 가겠죠. 적과전 종합위험입니다. 사과이고요. 과실 손해 보장 기간을 묻는 거예요. 사과 과실 손해 보장 어떤가? 적과 종료 이후부터 해서 언제까지인가요? 1번 문제가 맞나요? 그게 빠졌네요. 어떤 제인지가 빠져버렸네요. 그죠? 예, 이거는 과실 손해 보장의 일소를 묻는 문제였어요. 그래서 이거는 일소라고 적어 놓을게요. 자, 일소가 빠져버렸네요. 자, 사과를 묻는 문제고, 적과 종료 이후부터 언제까지? 판매 개시년도 9월 30일까지 일소 묻는 문제였어요. 일소. 요거 문제 조금 수정해 놓을게요. 자, 나무 손해 보장입니다. 나무 손해는 판매 개시년도 2월 1일부터 해서 언제까지인가요? 이듬해 1월 31일까지 딱 1년 보장하죠. 자, 이거 우리 종합가수의 나무하고 적과전 종합위의 나무 그 기간이 다르죠. 종합가수는 11월 30일로 종료가 되죠. 하지만 적과전 종합위험은 이듬해 1월 31일이라는 거 구분해서 암기하시 바랍니다. 그 다음에 수학감소 보장과시 과수입니다. 과수 볼게요. 오미자, 살구에 해당되는 거고, 오미자는 특성이 비슷한 거 묶으라고 했죠. 제가 복에서 동글동글동글하게 생긴 것들 다 10월 10일이에요. 오미자, 포도, 복숭아 이렇게 해서 10월 10일 남겨있죠. 그래서 10월 10일을 초과할 수 없음. 살구는 제가 매실하고 연계를 지어서 공부하세요라고 했어요. 매실은 7월 31일을 초과할 수 없다. 살구는 7월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 과수는 대부분 다 이듬해가 많아요. 당해에 하는 것도 이제 밤, 호두, 대추 이런 것들이 있는데 대부분 이듬해가 붙지만 우리 기본서에는 이듬해 매월 며칠을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안 되어 있어요. 이듬해가 붙는 것들은 제가 암기 팁을 한번 알려드렸었어요. 양차복 씨가 시무식에 가는데 인감을 가지고 가더라 라고 했죠. 그래서 양배추, 차, 그 다음에 복분자, 그죠? 노지 시금치입니다. 무우. 시무식에 가는데 인삼, 감귤 요것들이 앞에 이듬해가 붙는 품목들이에요. 그래서 그걸 따로 좀 암기를 해두십사 부탁 말씀드리고요. 나머지는 이듬해 붙지 않습니다. 밭작물에 이듬해 붙는 거 하나 아무것도 없었죠. 밭작물에 있는 거 지금처럼 양배추 하나 이듬해 붙죠. 그 다음에 이듬해 수학이라 하더라도 이듬해 며칠을 초과할 수 없음 이렇게 안 되어 있으니까 기본서대로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자, 6번 보겠습니다. 자, 살구 됐고 논작물 볼게요. 논작물은 조사료용 벼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논작물 작년부터 해서 바뀐 거 있죠. 경작 불능 보장 1대 조사료용 벼는 이항 완료일 24시에서 8월 31일이에요. 하지만 그냥 우리 조사료용 벼 아니고 벼일 경우에는 출수기 전 같이 비교해서 암기해 주시고요. 보리입니다. 보리 역시도 이듬해 실은 6월 30일을 초과할 수 없는 거예요. 보리 전년도 가을에 심거든요. 하지만 이듬해 안 붙어 있습니다. 기본서에는 보리, 밀 둘 다 6월 30일을 초과할 수 없음이라고 되어 있어요. 다음에 생산비 보장 밭작물입니다. 자, 이듬해 붙는 거 제가 얘기했죠. 양차복 씨가 시무식에 가는데 인감을 가지고 가더라. 그 중에 하나가 시금치, 노지 시금치. 이듬해 언제냐면 1월 15일을 초과할 수 없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단호박
정식일로부터 90일째 되는 날 24시. 우리가 70일째부터 쭉쭉 외운 것들이 있었죠. 생산비 보장 받장물은 보장 종료 기간이 시험에 나올 수 있어요 라고 했는데 아직 출제가 안 되었죠. 안 되었지만 묶어서 그것만 묶어서 나올 수도 있고 지금처럼 여러 문제를 섞어서 한꺼번에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꼭 암기를 해두셔야 하고요. 배추 종류가 배추는 정식을 하죠. 정식일로부터 70일째. 무 같은 경우는 파종을 하죠. 파종일로부터 80일째. 단호박 같은 경우는 정식일로부터 90일째. 대파 같은 경우는 200일째. 그죠? 그다음에 뭐 있나요? 고추 같은 경우는 150일째. 브로콜리는 160일째. 요거 다 암기를 좀 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인삼이죠. 인삼은 1형이 있고 2형이 있어요. 1형, 2형 같이 구분해서 암기를 해 주시고요. 1형 같은 경우는 판매 개신도 언제인가요? 5월 1일이고 5월 2일이면 초과했다. 능가했다. 그러니까 넘어갔어요. 그러면 계약 체기일 24시가 되겠네요. 보장 종료는 판매 개신년도 5월 1일이기 때문에 1년 보장이에요. 그러니까 보장 종료는 언제? 이듬해 4월 30일 24시. 인삼은 24시 딱 붙는다는 거 요거 잘 봐두시기 바랍니다. 양차복씨가 시무식에 가는데 인감을 가지고 가더라. 인삼 이듬해 붙는 거 같이 기억해 두시고요. 자 7번입니다. 자 7번은 인수 제한 관련 또는 그 다음에 보험 가입 기준 이런 관련 문제를 한꺼번에 섞어놨는데요. 인수 제한 문제를 서술형을 통으로 쓰시오라고 나올 수도 있고 단답형 문제로 가로 넣기가 나올 수도 있고 지금처럼 나오는 게 실은 제일 어려워요. 맞으면 O해라, 틀리면 X해라.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문제를 풀 수 있는 문제들이 7번 같은 문제가 되겠네요. 자, 1번 한번 보겠습니다. 동일한 계약자인데 한 덩어리의 농지가 여러 필지로 나누어져 있는 경우 필지별로 하나씩 농지를 구분해서 보험에 가입한다. 네, 어떤가요? 동일 계약자다 한다면 농지가 여러 필지로 나누어져 있다 하면 우리가 한 덩어리 토지로 관련한 데 있죠. 필지하고 어떻게? 상관없이라고 되어 있어요. 필지별로가 아니고 필지하고 상관없이 한 덩어리 농지로 본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1번은 X가 되겠네요. 2번 차, 사료용 옥수수, 조사료용 벼는 농지 면적의 몇 이상일 때 보험 가입이 가능하다. 200? 아니죠. 200 아니죠. 200은 뭔가요? 비가림 시설들이 200이죠. 200 이상인 거 비가림 시설. 근데 지금 이건 뭐예요? 그러면 1000제곱미터 이상일 때 이렇게 암기하셨죠. 이거 OX 문제로 나올 수도 있고 1000제곱미터 이상인 거 요거 직접 쓰라고 라고 하는 문제도 나올 수 있습니다. 차, 사료용 옥수수, 조사료용 벼 암기하시기 바라고요. 자, 3번 자두는 보험 기간 중에 농작물의 성장 기간 중에 작물의 생육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찬 기온으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는 보상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네요. 이건 뭐에 대한 설명인가요? 냉해에 관한 설명이죠. 냉해에 관한 설명이기 때문에 자두는 어때요? 해당되죠. 그래서 X가 되겠네요. 냉해 우리가 보장하잖아요. 하지만 적과전 종합위험, 우리가 특정 위험에 있어서 냉해는 개념이 좀 다르죠. 인삼에 있어서도 냉해의 개념은 달라서 정확한 수치를 적어야 그 수치를 이제 만족해야만 보상하는 재해가 되지만 나머지 종합가수나 우리가 밭작물의 논작물의 종합 위험들은 이 재해들을 다 냉해 그대로 보상을 하기 때문에 글자 하나하나에 좀 유의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4번 제주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농지에 3파 재배 방식으로 콩을 재배했대요. 현지 조사했더니 12개체 물 1제곱미터에 이상으로 출현돼서 콩보험에 가입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전파하고 3파가 다르죠. 특히 제주 지역 3파는 어떤 조건인가요? 1제곱미터에 15개체 이상이어야 되죠. 그래서 15개체 미만이기 때문에 뭐예요? 인수 제한이기 때문에 X가 되겠네요. 자, 5번. 경남에서 2주 재배 방식으로 옥수수 미역차를 1제곱미터에 4.5주로 심었대요. 자, 옥수수 2주 재배 어떤가요? 10아르에 4,000주에서 몇 주예요? 6,000주 사이 심어보면 되죠. 1제곱미터에 4.5니까 곱하기 1000 하면 뭔가요? 4,500이에요. 맞나요? 4,500이기 때문에 4,000에서 6,000 사이 만족하죠. 만족하기 때문에 5번은 동그라미가 되겠네요. 6번입니다.
10월 1일 멀칭된 논지에 극주생과 조생종 양파를 함께 정식했더라. 제식밀도가 38,000주이더라. 10아르에 10월 1일이니까 요건 만족해요. 양파는 9월 30일 이전에 그저 정식하면 인수제한인데 넘어갔어요. 이거 만족. 극족생하고 조생종을 함께 섞었어요. 혼식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양파 안 됩니다. 조생종 국중 혼식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X. 제식밀도는 23,000주에서 40,000주 사이 10아르 만족합니다. 그럼 혼식이 만족 안 됐네요. 그래서 X. 7번 경북 풍기에서 2021년 5년근으로 인삼입니다. 일형 상품으로 보험 가입하고 2022년 다시 인삼 일형 상품으로 가입하려고 해요. 됩니다. 그죠? 5년이고 2022년인데 6년근이라 하더라도 이것 때문에 일형 상품이 생겨났죠. 하더라도 인삼 일형은 5월 이제 우리가 5월 1일날 가입해가지고 이듬해 4월 30일까지이지만 22년도에 5월 1일 가입했다 한 6년근이라도 6년근 언제까지 하나요? 그 판매 개시년도 당해년도 10월 31일 초과할 수 없다. 그까지만 해서 보장해주죠. 그래서 가입이 가능하다. 그리고 인삼은 재배할 때 꼭 내재해형 인삼 재배시설 우리가 알고 있는 해가림 시설을 설치해야만 되고 두둑 높이가 몇 cm 만족이에요? 맞아요. 15cm 이상이기 때문에 이것도 만족됐네요. 그래서 가입 가능이 되겠습니다. 자, 8번 한번 볼게요. 8번은 지난 시간에도 기준가격, 수학기 가격 냈었는데 워낙 이번에 새로 들어온 내용이기도 하고 품목별로 좀 다르기도 해서 한 번 더 문제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이번 무조건 나올 것 같은 생각이 좀 들죠. 기준가격, 수학기 가격 1과목에서는. 그래서 꼼꼼하게 봐주시기 바라고요. 자, 마늘입니다. 한지영 마늘입니다. 한지영 마늘이기 때문에 어디 의성군이에요. 자, 경북 의성에 관해서 한지영이지. 만일에 한지영 마늘을 물으면서 경남 창녕, 경북 의성 여러 군데 섞어놨다고 한다면 경북 의성 거 찾아가지고 문제 푸셔야 해요. 그런 아주 기본적인 걸 가지고 막 속임수를 쓰진 않겠지만 그런 페이크도 쓸 수 있으니까 지역도 잘 봐두시기 바라고요. 자, 한지역 마늘 같은 경우는 지역 농협 평균가죠. 연도별 평균가예요. 그래서 연도별로 2016, 17, 18, 19 여기 지금 우리가 보통은 5개인데 지금 6개나 있어요. 이거 뭐예요? 페이크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집어넣어야 되느냐를 보는 거예요. 마늘 같은 경우 어때요? 항상 내가 당해년도 가입을 해가지고 그 이듬해에 수확하는 것들 있죠. 이듬해에 수확하는 것들은 그 가입 연도를 포함한다라고 했습니다. 마늘도 그렇죠. 포함하는 같은 경우는 마늘, 양파 이런 것들은 다 포함을 합니다. 포도 포함했었죠. 처럼 21년도에 내가 보험을 가입했다 라고 한다면 21년도 포함이죠. 왜? 22년도에 수확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21년도, 20년도, 19년도, 18년도, 17년도에서 가장 큰 거 제외, 그 다음에 가장 작은 거 제외해서 올림픽 평균가를 구해야 되죠. 가장 큰 건 뭔가요? 3,000 제외하고 가장 작은 건 뭐예요? 2,300 제외했더니 나머지 2,400, 2,900, 그 다음에 2,500 나누기 3 했더니 2,600원. 자, 그리고 이것도 페이크죠. 농가 수치 비율을 80% 줬어요. 수치 비율 줬으니까 무조건 80% 곱해야지. 이거 아니죠? 맞습니다. 농가 수치 비율을 곱하지 않는 품목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꼭 암기를 하셔야 해요. 마늘하고 우리가 나물용 콩이 농가 수치 비율을 곱하지 않았어요. 대부분의 나머지 품목들은 서울농수산식품공사 가락 도매시장에 납품을 하거나 콩 같은 경우는 서울 양곡 도매시장에 납품을 했기 때문에 이제 중간 마진들이 있고 유통 마진들이 있기 때문에 농가 수치 비율을 곱하지만 마늘이나 나물용 콩은 지역 농업 평균가를 바로 적용하기 때문에 농가 수치 비율 곱하지 않습니다. 꼭 기억해 두셔야 된다는 거. 지난 우리가 1회 때 시험에서는 반민용 콩을 했기 때문에 농가 수치 비율 곱했지만 지금 이 한지역 마늘은 농가 수치 비율 곱하지 않는다는 거. 수확기 가격도 지역 농협의 그게 평균가이기 때문에 그
의성군 지역 농협에 있어서 그 농협들의 평균가이기 때문에 이 농협의 이 평균가를 전부 다 더해서 몇 군데 하나 둘셋넷 다섯 군데를 한다면 이 다섯 군데 나누기 5 하면 됩니다. 수학기 가구에는 최저가 빼고 최고가 빼고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대로 5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했더니 2,460원 하고 나왔고요. 자, 이렇게 해서 손해평가 이제 그 평가를 했어요. 했더니 이제 수확량이 얼마가 나왔다. 미부상 감소량이 얼마가 나왔다. 재가 냉해더라. 재가 있었을 때 미부상 감소량들이 있어요. 그죠? 자, 우리 1과목에서 미부상 감소량 따로 구해라 이렇게 하지 않지. 2과목은 우리가 막 구해라고 해요. 1과목은 다 그대로 문제 조건을 제시했네요. 이러했을 때 그러면 농업수익감소 보장 보험금 구해라 이거죠. 농업수익감소 보장 보험금 구하려면 우리가 피율 산정해야 되는데 피율 산정하려면 무슨 수입을 알아야 됩니다. 기준 수입을 알아야 되고 실제 수입도 알아야 되더라. 기준 수입이라는 것은 우리가 평년 수확량에서 뭘 곱하나요? 가입 가격이 있나요? 가입 가격 또는 기준 가격을 곱합니다. 그래서 가입 가격이라고 제시했으면 가입 가격 그대로 곱하게 되고요. 가입 가격 다음에 기준 가격 그대로 곱하시면 돼요. 그래서 평년 수확량에서 기준 가격 우리가 구했기 때문에 거기 2,600원 그대로 곱해주시면 기준 수입이 나올 거고요. 자, 실제 수입 같은 경우에는 수확량 줬고 미부상 감수량 줬어요. 수확량에서 미부상 감수량을 더하죠. 왜? 우리가 피해를 구할 때는 미부상 감수량을 빼지만 왜? 보험회사에서 인정해주지 않는 감수량이기 때문에. 하지만 이 수익감소 보장은 수입으로 잡는 거잖아요. 그래서 미보상 감소랑 감소된 거지만 보험회사에서 책임지지 않는 거기 때문에 어디에 넣으라고? 네 수확량이 합해라 라는 네 수입이 합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보상 감소량의 개념을 정확하게 알아야만 어디에는 더하기를 하고 어디에는 빼기를 하는지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억지로 암기하시면 안 돼요. 자, 수확량 더하기 미보상 감수량에다가 기준 수익과 기준 가격과 수확기 가격 중에 작은 값 가지고 와요. 자, 기준 가격이 2,600원, 수확기 가격이 2,460원이기 때문에 수확기 가격 그대로 가지고 와서 계산했더니 실제 수입이 6,688만 8천원. 그럼 비율 어떻게 되나요? 기준 수입 마이너스 실제 수입 나누기 기준 수입 했더니 비율이 33.77%. 농업수익감소 보장 보험금은 같죠? 가피자이기 때문에 자기부담 비율이 좋나요? 우리가 최저 비율 적용 이렇게 되어 있네요. 농업수익감소 보장의 최저 비율은 몇 프로인가요? 20%. 이거는 이제 찾아내야 되는 문제죠. 20%다. 그래서 농업수익감소 보험금은 20% 자기부담금 빼고 자, 보험가입금액 2,300만원 곱해가지고 계산했더니 316만 7,100원이더라 라고 나왔습니다. 자, 9번 문제 한번 볼게요. 9번 문제도 페이크 많이 있죠. 나무 손해보장인데 특별약관 가입할 건데 보험가입금액 전부 합해라 이거잖아요. 우선은 우리 이제 나무 손해보장에 나무를 가입할 수 있는 거 보면 막 수령을 먼저 봐요. 자, 먼저 봐야 될 거는 가입하는 해의 수령이냐 수확하는 해의 수령이냐를 정확히 먼저 봐야 되고요. 우리가 기본서에서 암기한 것들은 가입하는 해 기준으로 암기를 했어요. 오포복 3년, 암기특 기억하세요. 대감유무 4년, 오반매살 5년, 6자 7차 8호 이렇게 갔어요. 하지만 호두, 밤, 대추 같은 경우는 당해년도 가입하기 때문에 수확년도도 가입년도도 같다는 거 유의해 주시고, 자, 이거는 나무 손해보장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수령도 체크를 해야 되지만 나무보험에 나무 손해보장 특별약관에 가입할 수 있느냐 없느냐도 먼저 보셔야 해요. 나무 손해보장 특별약관에 가입할 수 없는 거 있죠. 우리가 밤, 대, 호, 오, 오, 복 해서 암기특 배웠어요. 밤, 대추, 호두, 오미자, 오디, 복분자 이렇게 배웠었나요? 반대호, 오호복 이렇게 암기 팁을 배웠었는데 먼저 안 되는 거 빼야죠. 그럼 호두, 오디, 밤, 대추 다 안 되네요. 볼 필요 있다 없다? 없다가 되겠습니다. 근데 시험장에 가면 그거 잘 생각 안 나거든요. 수령 먼저 쭉 봐버린단 말이에요. 아, 수령 맞네? 이렇게 하고 체크해가지고 보험가입금액 계산해버리면 틀려버리죠. 자, 그 다음에 나머지 무화과 감귤이는
수령을 봐야 되겠죠. 무학은 대감, 유무 해서 4년을 넘어야 되는데 지금 수확하는 해에 나무 수령이라고 했기 때문에 무화과는 이듬해 수확하죠. 그래서 4년 하면 가입은 언제? 3년째 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된다 안 된다 해당 안 된다. 감귤은 발악이기 때문에 그 해에 가입합니다. 감귤도 대감, 유무, 온주밀감은 4년이에요. 고접한 만감류는 2년입니다. 하지만 온주밀감은 4년. 수확하는 해에 나무수의 부수 5년이네요. 5년이기 때문에 만족하죠. 그래서 만족하기 때문에 감귤 해당되네요. 감귤 유일하게 다 해당되는 거 감귤 해당됩니다. 아이고 감귤 해당되기 때문에 감귤 맥주 120주 10만원이기 때문에 1200만원 되나요? 그렇게 되겠네요. 자 그럼 감귤만 해당. 다음 10번 문제입니다. 10번은 우리가 가축재해보험이 계산 문제들이 대부분 이 과목으로 다 넘어가 버렸어요. 넘어가 버려서 우리가 지난 1회 시험 때도 서술형 문제로 풀었었고요. 그죠? 서술형 문제 풀었었고 지금 우리 문제도 서술형 문제 다 넣기도 해서 전부 이제 가로넣기 해가지고 가로넣기를 많이 해가지고 점수를 배점 하나하나씩 배점을 주는 걸로 해서 한번 문제를 만들어 봤습니다. 자, 가축재해보험 목적입니다. 가축재해보험은 어떤 재해를 보장하나요? 자연재해, 우리가 보통은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 이렇게 배웠는데 가축재해보험은 조수해로 피해를 보지 않겠죠. 자연재해 대신 질병이 있어요. 질병, 화재 이렇게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뭐 가로넣기를 할 수도 있지만 어떤 가축 사육시설, 가축 이거 가로넣기 나올 수도 있어요. 또는 뭐 농가 경영 안정, 생산성 향상 요거 가로넣기도 나올 수 있어요. 가로넣기 문제는 어디에서 어떻게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좀 꼼꼼하게 봐두셔야 된다는 거. 특히 이 과목 가로 문제가 좀 어려워요. 1과목도 그렇고 2과목도 이 가로넣기 이 중간에 뽕뽕 비오는 가로넣기죠. 이게 좀 어려워요. 자 보험 가입 단위입니다. 가축은 포괄 가입하죠. 전체로 가입하지만 개별 가입 가능한 게 있었어요. 종모 우인 소와 말은 개별 가입 가능하더라. 이거 아직 시험에 안 나왔습니다. 다음에 소는 가입할 때 전체 가입하긴 해야 되는데 이런 경우 있죠. 소가 1년 이내에 출하를 할 예정이야. 그렇죠? 출하할 소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럴 때는 소 이력제 우리가 생산 이력제 가입 시스템 가입하죠. 이력제 해당의 몇 프로까지 70%까지만 포괄 가입 가능하더라 라고 했고요. 소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몇 살부터 몇 살까지 보험 가입 가능하니 요거는 3회 때 시험에 나왔었어요. 하지만 또 나올 수 있더라. 왜? 기출문제 응용 가능하다고 했죠. 그래서 소는 언제부터? 15일령부터 13세 미만까지. 소는 또 무조건 뭐가 있어야 돼요? 기표. 요것도 가로넣기 나올 수 있습니다. 젖소 부리물을 뭐라고 부른다? 프리마틴이라 부른다. 젖소 부리물은 암컷으로 보더라. 거새우는 수컷으로 보더라. 가로넣기는 어디에서 어떻게 나올지 모릅니다. 가금 문제. 가금 보험의 목적이죠. 이렇게 가로넣기 넣으면 조금 생소하겠죠. 가금의 종류를 쓰시오 하면 너무 쭉 쓸 수 있는데 이렇게 가로넣기 넣으면 도대체 뭐지?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자, 가금의 종류를 묻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오매, 꽁닭은, 관상조로는 거칠다 해서 암기 팁을 배웠었죠. 그거 적는 거예요. 닭, 오리, 꿩, 메추리, 칠면조, 그위, 타조, 관상조가 해당됩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 볼까요? 요 뒤에 글자가 빠졌네요. 있으며 하고 더 있는데 제가 옮기면서 들은겼나봐요. 좀 수정해 놓을게요. 그 다음에 젖소이네요. 젖소 협정보험가액특약 유량검정젖소 이것도 실은 3회 때 심지어 15점짜리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된 적이 있어요. 근데 또 넣을 수 있죠. 자, 유량검정젖소에 대한 정의 농가에 대한 정의가 따로 있고 소에 대한 정의가 따로 있어요. 농가에 관한 것은 직전 월이고 소는 최근 산차고 305일은 같아요. 자, 농가는 직전 월 305일 평균 유량이고 소일 경우에는 최근 산차 305일 유량이 11,000입니다. 소가 더 까다롭죠. 11,000이고 농가는 1,000이에요. 만이에요. 11,000이고 만입니다. 채세포 수는 30만 마리 이하 충족하는 농가, 소는 20만 마리 이하인 젖소라고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농가와 소를 구분해서 암기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유량검정젖소는 어떻게 보험 가입한다고요? 협정보험 가입으로 가입을 합니다. 최대 200만원, 최대 500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해요.
자, 소도체계란 보장 특약입니다. 이거는 무엇 문제 묻냐면 도체계란 안에 어떤 종류가 있는가를 묻는 문제예요. 이것도 제가 암기 팁 알려드렸는데 기억나시나요? 수종이가 외상을 입어서 근염, 건출혈이 생겨가지고 근육을 제거했어요. 이렇게 저는 암기를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래서 자, 수종이가 외상을 입어서 근염, 건출혈이 생겨서 근육을 제거했더라. 이렇게 암기했습니다. 그래서 암기팁은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개발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자기한테 편한 암기팁을 가지고 암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돼지 질병입니다. 돼지 질병에 관한 것은 이걸 비울 수도 있어요. 전염성 위장병, 우리가 알고 있는 TGE, 돼지 유형성 설사병, PED죠. 로타 바이러스 감염증. 이 세 가지를 물을 수도 있고, TGE, PED, 로타 바이러스 이렇게 적었을 되고, 한글로 적으셔도 돼요. 자, 이 세 가지 질병이 있는데, 이 질병은 어떨 때 보상하느냐 그 말이죠. 질병 발생한 날부터 보험 기간 종료 이전에 질병의 발생을 서면 통지한 후부터 30일 이내 폐사했어요. 그죠? 요거 잘 봐두시라. 그러니까 서면 통지한 후 30일 이내 폐사해야 된다는 거. 자, 폭염재해 추가 특약. 그러니까 폭염재해 보장 특약이라고 기본서 내용 약간의 또 추가 특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간. 이거 언제부터 언제까지 기간 보장하느냐. 폭염 기간. 우리가 저가전 종합위험에서 일소의 폭염의 기간이 있었죠. 그것처럼 돼지 여기에도 폭염 기간이 있는데 기간이 서로 다르단 말이에요. 그거 한번 봐주십사 부탁드릴게요. 자, 폭염 기간, 폭염 특보 발령 전 24시간 전부터 해제 후 24시간까지이더라. 요거 암기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축은 특별약관이 처음으로 다 들어왔어요. 기본서에 예전에 약관에 있는 내용들이. 그래서 이 특약의 특별약관에 관한 부분들 좀 꼼꼼하게 봐주십사 부탁드릴게요. 어떤 특약이 있느냐라고 물을 수도 있고 지금처럼 특약의 안에 세부 내용에 들어가서 단답형 문제 또는 서술형 문제로도 물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떤 행태의 문제가 나와도 답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십사 부탁드릴게요. 가축은 1과목도 그렇고 2과목도 그렇고 무조건 15점에서 23, 1과목 2과목을 합해서 15점에서 20점은 무조건 출제가 돼요. 그래서 가축을 포기하면 내가 손해평가 이 합격으로 가는 지름길하고 굉장히 멀어진다라는 말씀을 제가 강의 중에 많이 드렸었는데 가축 문제는 실은 범위는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많지가 않지만 암기해야 될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암기해야 될 건 많지만 범위가 작기 때문에 바짝 공부하셔가지고 꼭 점수를 득할 수 있는 문제로 만드시기 바라고요. 1과목이 암기할 내용들이 많아서 포기하고 싶으실 때 많으실 것 같은데 암기는 답이 없어요. 암기는 최고 정답은 반복밖에 없습니다. 많이 반복하셔가지고 꼭 내 걸로 만드셔가지고 암기 문제는 딱 시험에 나오면 풀 수 있다 없다 바로 결정이 돼요. 내가 암기를 하고 있는 거는 쭉쭉쭉쭉쭉 바로 써나갈 수 있고 암기를 못한 거는 막 머리를 싸매고 있어봤자 절대 적을 수 없는 게 이 1과목 문제예요. 그래서 만약 1과목 서술형 문제에서 15점짜리 시간을 많이 끌어버리면 2과목에 타격이 바로 오거든요. 그래서 암기를 할 때는 정말 확실하게 암기를 하셔야 된다는 거 꼭 부탁 말씀 드리고 갈게요. 이어가지고 2과목 강의 하도록 하겠고 1과목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